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변론 들으시면서 판결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서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항상 이렇게 말쑥하게 하고 다니세요? 저요? 네. 특별히 오늘 앵커님 뵙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아니 가끔은 아무리 직업이 변호사라도 수염도 좀 기르고 싶고 반바지도 입고 싶고 네. 이렇게 꿈꿀 때 없어요? 일탈을 꿈꾸시는 거 없으세요? 집에서는 편하게 있죠. 집에서 네. 말고 밖에서. 밖에서요? 네. 근데 그게 어울리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잘 안 어울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평생을 그럼 말쑥하게 사시는 걸로. 말쑥하게 봐주시면 감사한데 그냥 직업적인 복장입니다. 노영희 변호사님도 항상 이제 정장 처리 깔끔하게 하고 오시는데 가끔은 일탈을 꿈꾸시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직업이 직업인 만큼 역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열심히. 오늘 변론 대결을 펼칠 현안이 바로 이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객기의 기장이요. 수염을 길렀어요, 수염을. 그 수염을 기른 기장에 대해서 항공사가 비행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 비행 정지 처분은 정당한가, 부당한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결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입장부터 좀 확인하죠. 노 변호사님. 네네. 이 징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정당하다. 턱수염 기른 거 징계 받을 만하다. 네, 왜냐하면 취업 규칙이 있거든요. 용무 규정 규칙에. 손 변호사님. 부당합니다. 부당하다고 길러도 보세요. 됩니다. 여러분 문자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백유선님 청취자가 손 변호사님 오늘은 이기는 변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계속해서 지금 지셨는데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 재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 아시아나 기장으로 일하던 A 씨가 15년 근무했었죠, 이분이. 그 턱수염을 기른다는 이유로 이제 사측으로부터 비행 정지를 당했는데 이 비행 정지를 29일 정도 당한 뒤에 이제 수염을 깎겠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비행정지가 풀렸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비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는 졌어요, 이 원고가. 그러다가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사가 이긴 거죠.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다시 내서 거기서는 또 이 원고가 이겼죠. 이거 너무 심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네네. 기장손을 들어줬어요. 수염 길러도 된다. 진노위에서는 졌지만 중노위에서는 이제 이긴 거죠. 예. 그런데요, 손 변호사님. 네. 행정법원으로 이게 또 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항공사가 예. 중노위의 그런 판정에 대해서 불복해서 안 된다. 이거는 정당한 그런 징계였고 그 인사 처분이었기 때문에 예.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라고 해서 소재기를 했고요. 예.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거는 수염 기른 사람에 대해서 깎으라고 하고 깎지 예. 않았을 때 그 비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라는 정당하다.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 입장이 맞다고 보세요? 이 징계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정당, 징계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부당, 혹은 부당하다 손 변호사, 정당하다 노 변호사. 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아니 수염 깎으라고 그 비행 정지 처분 내린 게 부당하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일단 사기업이죠. 회사기 예. 때문에 그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사규도 있을 테고 또한 그런 사규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습상으로 또한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범위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범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기장이 수염을 기른 게 도대체 회사의 그런 그 영업이나 운영이나 고객과의 만남에 있어서 어떠한 부작용을 주고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종사가 그렇습니다. 승무원도 아닌데. 기장인데요. 예. 노 변호사님 그러고 보니까 조종사네요. 승무원이 아니에요. 그 손님들 만날 일은 사실상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긴 한데 이제 항공사라고 하는 특수성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이 아시아나 항공 임직원 근무 복장 및 용모 규정 5조에 보면 남직원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두 발은 옆머리가 귀를 덮지 않으며 뒷머리는 와이셔츠 깃을 닿지 않게 하고 단정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삭발 등 지나치게 짧은 머리, 장발, 지나친 염색, 탈색을 비롯하여 기타 혐오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머리명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안면은 항시 면도가 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수염을 길러서는 아니 된다. 어허. 다만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죠. 예.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승무원 이게 아니라 남직원, 네네, 뭐 남직원에 조종사랑 대한, 저 예. 스튜어드를 구분해 놓은 게 아니란 네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남직원에 아.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용모 단정을 특히 이제 좀 세분화시켜서 규정을 예, 예. 지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정이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예, 손 변호사님 네. 규정이 있다는 건데요. 일단 이게 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 근로자 편을 들어주면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규정이 용모 규정 자체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고 또한 또 노조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는 규정이다라고 한 게 첫 번째가 있고요. 회사의 일방적인 규정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 내용을 보니까 예. 좀 전에 노 변호사님이 이제 그 읽어주신 걸 들으니까 음흠. 저는 사실 이게 더 부당한 게 느껴집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직원의 용모를 규정하는 게 예. 규제하는 게 과연 지금 실정에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가 예. 첫 번째 일단 그 두발 머리카락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었는데요. 두 발은 옆머리가 귀를 덮지 않으며 뒷머리는 와이셔츠 깃에 닿지 않게 해야 된다. 삭발 안 된다. 이게 염색 안 된다.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남자는 옆머리가 귀를 덮고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참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또 아. 하나는 이게 혐오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머리 모양을 하여서는 안 된다. 예. 자, 혐오감과 불안감을 누가 판단하느냐 도대체. 그것도 의문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가 이제 그 직접 적용되겠죠. 안면은 항시 면도가 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수염을 길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단서가 있어요. 뭔가요?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에게는 허용된다. 아, 예, 그 일반화된 외국인의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이 해당 항공사에서 예. 서양뿐만 아니라 중국인이나 일본인 기장도 수염을 기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러시아라든지 뭐 보통 남자들이 코수염 많이 네네네. 기르는 그런 나라가 아닌 일본, 동양에도. 중국 기장도 외국인이라고 네. 해서 허용한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인과 중국인의 차이, 한국인 기장과 일본인 기장의 차이가 본질적이냐, 수염을 기를 수 있고 없고의 차이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규정이 노조랑 합의가 안 된 거라는데요. 그 규정은 바뀐 게 없습니다. 2006년 전인가요? 그때도 이 똑같은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법원에서 말하는 거는 그 항공사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와 안전도에 대해서 고객의 만족과 신뢰가 매우 경영상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예.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한다. 그래서 스튜어디스나 뭐 이런 분들 다 항상 제복 입고 다니고 예, 바깥에서도 뭐 커피 들지 말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다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규정은 대한항공에도 있습니다. 수염 기준 예, 이런 예. 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A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 회사 측에서 당신이 수염을 길러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은 특별한 사유는 없지만 그냥 나의 종교적인 신념이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종교적인 신념이 어떤 것이기에 과연 수염을 꼭 길러야만 하느냐 갑작스럽게. 예. 근데 이제 거긴 대답을 못 하고 있다가 그럼 일단 규정이 바뀔 때까지는 내가 수염을 깎겠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오케이를 하고 수염을 깎고 지금 다시 업무 복귀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규정이라고 하는 건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용모 단정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범위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예. 시대적으로 다 상황이 달라지면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것인데 예. 일단은 이 기준은 지금 이쪽에서 다 허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 A 씨라고 하는 분도 오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네, 그렇지만 규정이 바뀌고 나면 예. 그 규정이 바뀐 규정에 따라서 또 다른 기준이 결정되고 뭐 정해지는 거는 그걸 따르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수긍을 했다는 노 거거든요. 변호사님 이게 지금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그렇죠. 필요하다라고 예, 보시는 예, 거예요? 예. 일반적인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선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든 뭐든 간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물론 이제 지금 손 변호사님은 뭐 30년 전의 기준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염이나 이런 걸 이렇게 덥수룩하게 하고 다니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보여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게 요즘에는 좀 시대가 많이 바뀌고 개인의 개성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예. 왜 무조건적으로 그걸 허용하면 안 되냐 이래가지고 좀 당연히 이제 의식이 바뀌어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자, 청취자 문자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김지성님, 현직 교도관입니다. 그런데요, 교도소에서도요, 수용자들한테 용모 단정하게 지도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라면서 이 징계 부당하다 하셨어요. 반면에 0141님은 이건 서비스업 아닙니까? 업종의 특성을 생각해야 된다. 이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게 혐오감을 주는 용모라면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징계 정당. 손 변호사님. 네, 업종의 특수성은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항공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 고려돼야죠. 하지만 업종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종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직접적으로 승객을 만난다고 한다면 저는 예.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코스염이나 턱수염이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예. 하지 않아야겠죠. 아. 하지만 기장을 이제 비행기 타면서 기장을 이제 비행기 내에서 마주칠 일이 많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위급한 상황 아니고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공항에서는 봐요. 하지만- 내리고 나서 이제 가방 들고 가는 네네. 기장님들을 보곤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과연 이제 그 기장의 그런 하는 업무의 특성상 예. 과연 아무리 수염을 기르는 게 혐오감을 준다 가정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라는 점이 그렇게까지 들고요. 할 일이냐. 또 하나가 예. 해당 항공사의 임원을 예. 이 해당 기장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아하. 건물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임원이 깎아 이렇게 한 거죠. 자, 여기서요. 지금 제가 하나 더 좀 들어가 볼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내린 징계가 비행 정지 처분이었어요. 비행 정지. 저는 이 징계 강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징계가 정당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징계가 그냥 뭐 벌로 출근 1시간 일찍 해라, 퇴근 1시간 늦게 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조종사한테 비행 정지를 내려버린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분은 뭐 조정 업무만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예를 들면 경력 15년 정도 되는 기장의 연봉이 보통 1억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예. 여기서 이제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을 추가하고 세금을 떼고 나면 평균적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뗀 금액으로. 세금 떼고 사실은 금액이- 세후 1억 5천 정도 그럼 상당히 연봉. 금액이 많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비행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예. 이분이 이제 한 달 동안 출근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요. 한 달 동안 비행 정지. 네, 예. 그래서 출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800만 원의 급여는 계속 받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A 씨라고 하는 분이 주장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800만 원씩 급여 받은 건 인정하지만 비행을 함으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추가 수당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약간 좀 평등권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즉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한 용모 규정 때문에 예. 기장 연봉에 비추어서 비행 수당 감소로 인해서 생활상 불이익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기본적인 급여를 다 제대로 받았던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아. 이것이 이렇게 심한 것은 아니다라는 비행 생각이었죠. 정지라는 처분이 내렸지만 그래도 800만 원 받아갔으면 된 거 아니냐. 이제 이게 법원인데 송 변호사님. 네, 이게 회사가 나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월급을 어느 정도 받았으니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예. 기본적인 수당은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비행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비율에 있어서는 뭐 보는 각도에 따라 판단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회사의 그런 인사 처분에 의해서 비행을 못했고 또한 수당을 못 받은 건 사실입니다. 예, 더군다나 예. 이 기장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운항하는 게 이제 업무인데요. 그렇죠. 이러한 임무에서 갑작스럽게 수염을 이유로 배제됐다고 한다면 예. 직장 내에서의 어떤 정감이라든지 돈 문제가 아니다. 네, 지위라든지 위상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타격은 굉장히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PD한테 PD 연출 정지 네. 1개월 이거 하고 수염 길렀다고 1년 라디오인데. 안 보이는데. 라디오 네. 1년 퇴근 1시간 연장 뭐 이거 하고는 이게 상황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예, 출연 연출 전지란 건 어마어마한 거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노 변호사님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지금 이제 판단을 내린 주체가 지방노동위원회가 하나 있었고요. 예, 예.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었고요. 행정법원이 있었고요. 예. 2014년에 인권위원회에서 판단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에서 2014년 11월에 국가인권위원회 수염을 금지한 이 규정이 예. 그 남자 직원들의 평등권과 행복수급권 등을 침해한다라고 진정을 냈는데요. 이게 처음 있는 게 아니군요. 그 수염 논란이. 그 당시에 헌법 11조 평등과 관련해서는 해당 규정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을 불합리하게 우대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예. 상대적 소수인 외국인에 대한 차이를 인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인권위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네 군데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중에 중노위 하나를 빼놓고는 예. 전부 다 일치했어요. 규정이 일단 존재하고 그 예. 규정이 너무 심하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아니라고 본 예, 거예요. 예. 손 변호사님. 네, 저는 이 여러 개의 기관이 판단했는데요. 예. 다수결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여러 기관에서 문제 없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저는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 소개해 주신 예, 예. 그런 의견을 보였는데요.
2014년입니다. 예.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진정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국민들의 인권에 부합하는 판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그 시기에 속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과연 인권위가 그 당시에 정말 제대로 된 인권 활동을 했느냐 이것도 또 하나가 따져봐야 된다. 인권위 관계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괜찮습니다. 네, 고소하셔도 되고요. 예. 이런 표현을 좀 한번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요? 상대적으로 소수인 외국인에 대한 차이를 인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괜찮다. 인정한 규정으로 라고 했는데요. 예. 상대적으로 소수인 외국인에 대한 차이. 예. 자,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소수이고 해당 항공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장의 수가 적다고 해서 과연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게 타당하느냐. 이거는 제대로 된 기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잠깐 볼게요. 3260님은 하지만 회사의 규칙이잖아요. 그럼 그 규칙에 동의 안 했으면 입사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문자가 오는가 하면 7092님은 혐오감을 주는 건 그 사람의 태도지 용모나 복장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기장의 콧수염은 혐오감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문자가 좀 대치하고 있고요. KHW4661님은 예전에 메이저리그 야구 구단 양키스도요. 구단주가 선수들 두발과 수염을 단속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커나가는 아이들한테 모범을 보이기 위해 그렇게 하라는 거였는데 많이들 지지했었다라면서 타당하다. 반면에 4441님은 머리도 수염도 내 맘대로 못한다면 내 몸이 내 것 아닌 내 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여승무원들 치마 입히는 것도 저는 불편합니다. 그것도 자유주자. 손 변호사님 왜 손 드셨어요? 안 그래도 여성 승무원 치마 문제가 2013년도에 한번 문제가 돼가지고요.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여성 승무원들에게 치마만 입게 하는 것은 차별이기 때문에 바지와 치마를 선택할 수 있게 해라. 그것과 수염이 같은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또 수염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이런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또 변호사님 진짜 치마 바지와 수염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런 논란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그런 논란이 있다면 그 논란에 맞추어서 규정을 바꾼 다음에 그 바뀐 규정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규정이 바뀌기 전인데 그동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다녔던 상황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뜨겁고요. 우리 문자도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여러분 50원에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로 마지막 문자 지금 보내주고 계시죠? 밖에서 집계 부지런히 해 주십시오. 아시아나항공기의 조종사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을 대하는 건 아니고 조종사가 수염을 길렀습니다. 이것이 용모 규정에 위반된다 해서 아시아나항공은 징계, 비행 정지 1달을 내렸고요. 여기에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건데 최종 법원의 판단은 회사 쪽이 옳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은 이렇게 났군요. 이렇게 났습니다. 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비행정지 처분을 받은 여객기의 조종사. 정당한가 부당한가? 여러분의 의견은 정당하다 29, 부당하다 71%로 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이고. 놀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손 변호사님. 오랜만에 제가 이어서 너무 놀라셨군요. 드디어 71%. 이게 1964년도에 국회에서 의원들의 친목 모임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수염을 기르는 국회의원의 모임이었습니다. 무려 9명이 있었고요. 그래요? 그런 모임이 60년대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학생들,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그 학생들에게도 두발이나 복장의 자유를 인정해 주자 이런 게 있거든요. 아까 그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자유를 인정하라 이런 차원에서 기른 거예요? 일단 친목 모임이긴 한데요. 그런 정치적인 결산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걸 볼 때 그 시대 정신에 맞는 것 같습니다. 노 변호사님, 최후 발언. 네,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법원이 있습니다. 규칙이 잘못됐으면 바꿔서 바꾼 규칙에 따르는 게 맞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주라고 한다면 그 정해져 있는 규칙에 근거해서 내린 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까지 말을 하게 되면 바꾸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바꿀 때 논의가 있는 건 괜찮지만 그 전이라면 이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그 얘기 하시니까 손 변호사님 한마디 짧게만 여쭐게요. 청취자 질문도 들어왔는데 그럼 손 변호사님이 지금 팀장으로 계시잖아요. 법무법인에. 그 팀장의 그러니까 아래 변호사가
저 수염 기르고 올게요. 예. 그건 상관없겠죠. 여기는 그런 얼마든지. 규정이 없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이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수염이라는 게 멋으로 기르는 경우도 있지만 예. 간혹 가다가 상처를 가리거나 흉터를 가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손 변호사님. 그런데 아마 이제 재판부에서 싫어할 겁니다. 재판은 제가 가진 거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라디오 재판정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